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로지 국회입니다. 국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나 국회로 불러내서 뭐 완전히 죄인 다루듯이 국회 국정감사할 때, 예산 만질 때 그 국회 예산 관련 법률 전부 위반입니다. 예산은 편성은 정부가 하는 거고 국회는 예산을 총액 심의하는 것인데 그 심의가 지나쳐서 지금은 완전히 편성까지 쪽지 예산, 카톡 예산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해치웁니다. 국회의원들끼리 형님 동생하는 무슨 봉숭아학당이 선수 따라 뭐 똥배지 떡하고 만 몇천 원짜리 달고 다니면서 온갖 폐악질을 다. 어떤 야당의 국회의원은 청바지 입고 똥배지는 떡 달아요. 참 가관에 꼴값하고 있는 거죠. 그런 국회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의 행태에 있어서 조현아 씨가 종업원들에게, 스튜어디스들에게 또 파일럿에게 직접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현아 씨를 구속한 것도 조홍천이를 불구속한 것도 저는 참 웃기는 법집행이라고 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자격정지라거나 벌과금이라거나 이런 정도의 끝날 범죄를 저렇게 구속을 해야 되는가? 물론 정말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쁜 거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누가 굉장히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제 나온 거 보면 조홍천이는 불구속이고 조현아는 구속입니다. 어떻든 조현아 못지않은 국회의원들 지금 그 내가 누군지 알아 하고 했던 그 국회의원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구속되었습니까? 자기의 종업원도 아니고 조현아와 그 스튜어디스의 관계는 그야말로 경영자와 종업원이라고 그 근로자라고 특수관계도 있지만 일반 운전기사에게 택시기사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아 하고 그 폭행의 현장에서 마치 폭행을 지휘하는 듯한 했던 그 국회의원 지금 어떻게 됐어요? 구속되었습니까? 그 조현아는 왜 구속이 되었어요? 이 특권이 갑질 본능의 국회. 이 국회가 내년에는 개혁이 돼야 되겠다. 386 국회의원들은 국회 사무실에 조용하게 앉아있으면 자기들이 정치를 안 하고 있다고 느껴요. 길거리에 가서 머리띠를 메고 뭐 싸우고 고함을 지르고 구호를 외치고 님을 위한 행중곡을 부르면 아 우리가 지금 정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소위 87 체제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서류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법을 치열하게 만드는 이게 정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 국회 넥타이에 앉아서 뭔가 이거 내 지금 정치 안 하는 거 아니야? 길거리에 나가서 뭐 이거 하고 있어야 정치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지나쳐서 이석기 같은 자들도 나오는 거죠. 그 우리나라는 국회 독재 뭐 마음대로입니다. 갑질 본능 마음대로입니다. 조현아 구속됐는데 왜 그 국회의원은 구속이 안 됐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그 행패를 했던. 사법부는 지금 갈수록 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소위 원세훈 무죄 판결에 대해서 뭐 법원 사내 통신망에 뭐 공개적으로 뭐라고 썼던 왜 뭐 부장판사인가요? 그 사건인지 아닌지가 약간 헷갈립니다만은 그래서 법원 인사가 열렸어요. 인사조치위원회가. 근데 그 부장판사식이나 되는 자가 거기 와서는 그렇게 비굴하게 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비굴하게 원세훈 재판 가지고 뭣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사내 통신망에 그렇게 기세등등하면서 지 마음대로 까발리던 그 판사가 막상 인사위원회에 불려와가지고는 그렇게 비굴하게 굴었다고 참 누가 개탄을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정치에 찌들을 대로 찌들고
공사 구분을 못하는 법관의 오늘날의 체면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제멋대로 재판입니다.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다르고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그 다음에 지방법원, 고등법원이 다 판결이 다른 겁니다. 어떤 판결이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변희재가 거기에 걸렸습니까? 변희재 대표가 종북이라고 불렀다가 재판 가가지고 1심에서인가 야 명예훼손이다 종북이라는 말을 쓰지 마라 그랬어요. 어떤 판사가. 아니 종북이라는 말은 대한민국 언론들도 다 쓰고 법정에서도 이미 다 쓰는 말인데 일반 명사가 됐는데 변희재가 종북이라는 말을 썼다고 그 무슨 명예훼손인가 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떤 언어를 쓰지 마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어떤 언어를 쓰면 그게 명예훼손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무슨 공개석상에서 뭐 개인적으로 뭘 폄하하거나 비난한 게 아니잖아요. 종북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행동 패턴이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쓴 말인데 도심의 도로를 아침에 출근길에 도로를 점거해가지고 그 불법 시위를 벌인 거 무죄라는 거예요. 무죄. 별 시민들에게 영향을 안 줬다고 판사가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 영향을 안 줘요? 이런 판사들이 사법부를 정말 참 제가 또 욕을 할 수가 없어서 민망하기 짝이 없는 이 법조가 아닙니다. 이게 그 법조는 지금도 심지어 그 깨끗하다는 안대희조차도 6개월 만에 15억인가를 받았대지 않습니까? 참 아쉬운 낙마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법조가 뭐냐? 이 법정 다르고 저 법정 다르고 그건 국민들은 뭐냐? 법관 만나기에 따라서 복골복이다 재판이. 이게 무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법조냐? 가는 데마다 재판이 다 다르다. 판사들이 저 마음대로 한다. 판사들은 마치 법관의 양심이라는 것을 자기 개인의 양심처럼 생각해요. 도대체 어떤 법을 어디에서 공부하고 나오냐 이게. 그건 법관으로서의 양심인 겁니다. 법조로서의 기관의 양심이에요. 그럼 또 양심이란 뭐냐? 양심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양심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도저히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나의 전인격적 가치가 파괴될 것 같은 절박한 심정을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부 고발에 제가 칼기 얘기 나왔을 때 잠깐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양심이 아니에요. 그저 정치적 목적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렇게나 댓글 달고 이게 댓글의 자유, 그건 자유죠. 그건 양심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양심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어떤 일을 자기가 행동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저히 그렇게 하지 않고는 뭐 법률식 표현을 빌리면 도저히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나의 전인격적 가치가 파괴되어 버릴 것 같은 절박한 심정에서 무언가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양심의 발로에 의하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관들이 지 마음대로 앉아가지고 그러므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있어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절박해서 더는 물릴 수 없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더는 물러날 수 없다. 도저히 내 전인격적, 난 인간이므로 내가 여기서 또 물러나는 것은 나의 양심상 정말 견딜 수 없다. 내가 인간으로서 인격이 파괴되어 버릴 것 같다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나오는 소리, 그 양심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판사들이 앉아가지고 야 종북 뭐 좀 봐줘, 야 뭐 도심 시위, 야 그거 무죄 때려, 이게 양심이에요. 금방을 뜨는 거지 이게 양심이 아닙니다.
양심이 뭔지 이 판사들이 제가 지금 얘기한 똑같은 얘기를 아마 달달 외우고 있을 거예요. 법관들이. 가만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자기도조차도 법관조차도 정치에 미쳐가지고 자기 개인의 정치적 양심으로 아무렇게나 판결하는 것이 법관의 양심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아닙니다. 최동욱 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칼럼을 썼습니다만 최동욱 때 젊은 검사들이 재벌 총수 잡아넘는 놈이 인자라는 거였어요. 아니 재벌 정도 되면요 뒤져서 먼지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게 누구에게라도 뇌물이라도 주었다 이 말. 그건 뇌물 수수죄 아니에요. 돌아갑니까 이 나라에서 일이? 심지어 일선에서는 요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선 구청을 상대로 시청을 상대로 일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 부패 수준이 거의 베트남 부패 수준이라는 겁니다. 다시 후퇴하고 있다. 우리나라 부패 수준이 베트남 부패 수준이다. 그 틀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동욱 때 야 이번에는 김성현 회장 집어넣었지. 김성현 다음에는 누구야? 롯데냐? 롯데 누구야? 신세계 누구야? 뭐 자기들끼리 순서 정해놓고 자 먼저 잡아놓는 놈이 임자라고 마치 검거선풍의 경주라도 하던 시절이 바로 그 최동욱 검찰총장 시절 얘기. 법조가 이렇게 세겠습니까? 법조가 정치 썩었지. 법조 썩었지. 변호사들 보세요. 입만 열면 변호사 자기들 이익 관철입니다. 언론 세월호에서부터 찌라시까지 조현아 사건까지 정말 우리나라 언론들의 수준은 참 저도 언론에 있지만 부끄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말했다. 우리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대죠. 소크라테스 악법을 옹호하다.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고 한 이순신의 얘기를 한국 언론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순신 사건 은폐 지시했다.